오늘은 넥스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넥스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물으셔서 넥스틴 한번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넥스틴이라는 기업은 제가 한 요때쯤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넥스틴은 일단은 반도체 기업입니다. 일단 중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넥스틴은 굉장히 영업이익률도 높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를 하는 기업입니다. 넥스틴 일단 되게 좋기는 한데, 어떤 문제점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문제점 때문에 떨어졌는지, 최근에 반도체 기업 관련돼서 최근에 뭐 다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반도체 수출 데이터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데 넥스틴은 최근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그런지, 그리고 넥스틴은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넥스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 주가는 뭐 그렇게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최근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을 나오면서 뭐 3.55% 오늘은 올랐네요. 넥스틴이 일단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어떤 기업인지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 전공정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웨이퍼 표면에 있는 패턴 결함, 그거를 좀 검사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검사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브라이트 필드 툴이 있고 다크 필드 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퍼 표면에 있는 패턴을 검사하는 장비인데, 하나는 밝은 필드 툴이고 하나는 어두운 필드 툴인데, 좀 보시면 브라이트 필드가 보통 조금 더 고부가 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면 여기 하이 센서티비티가 있고 여기는 미디움 센서티비티죠. 민감도가 그러니까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뭐 조금 더 여기 보면 가격도 훨씬 더 비싸죠. KLA 프라이스 기준으로 다크필드 툴 같은 경우는 9인데 여기는 18 밀리언 달러이고, 그리고 브라이트 필드 툴에는 KLA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이 제품을 만듭니다. 다크필드에는 KLA랑 히타치, 그러니까 뭐 미국 기업이랑 일본 기업이 만드는데, 넥스틴 같은 경우는 다크필드 툴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브라이트 필드 툴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다크필드 툴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보시면 웨이퍼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잖아요. 뭐 한미 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나 아니면 AI 반도체 쪽으로 좀 치중된 SK 하이닉스가 되게 각광을 많이 받는데, 넥스틴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전공정 장비 쪽에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넥스틴의 일단 뭐 특징점을 말씀드려보면, 여기 보시면 뭐 웨이퍼 인스펙션 시스템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오리엔탈 코퍼레이션, 여기 보면 중국 업체에 이렇게 납품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딱 이제 단점이 보이시죠? 중국에 납품을 많이 하네. 그러면 중국이랑 뭐 미국 간에 지금 싸움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때리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직접적으로 반도체 수출 제재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라 그랬을 때 좀 미치는 파급력, 그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렇게 뭐 수주 계약이 계속해서 꾸준히 체결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보시면 120억 정도 규모고요. 요거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21% 정도 되는 규모인 만큼 굉장히 크게 지금 중국 쪽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전에도 보시면 이것도 9월 30일까지 이건 SMIC 전 세계 파운드리 지금 최근에는 3위 업체까지 올라갔죠. 원래는 대만의 UMC가 3위였는데 1등은 당연히 TSMC, 2등은 삼성전자, 3등은 원래 UMC였는데 최근에 중국의 SMIC가 대만의 UMC를 제쳤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뭐 말이 많았었는데, 여튼 이 중국의 SMIC한테 110억 정도 간의 뭐 이렇게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23% 정도 규모의 수주를 따냈고요. 그리고 보면 이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창신 메모리 반도체 기업, 여기도 굉장히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큰 곳이죠. 양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창신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D램을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도 한 130억 정도를 최근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매출액 대비해서 한 11%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규모죠. 그리고 보면 여기도 중국입니다. 요거는 양쯔 메모리 반도체, 요쪽으로다가 한 60억 정도.
그래서 넥스틴의 전자공시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면, 요런 공시가 굉장히 많아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많은 기업들이 사실 요런 공시까지 잘 안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넥스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시 체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가장 안 좋은 점은 전부 다 뭐 중국이죠. 다 중국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니까 좀 주가가 많이 못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스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진짜로 잘 나거든요. 최근에 영업이익률 보시면 5%, 50% 이상 나옵니다. 50% 이상 나오는 곳 없죠. 우리나라 지금 SK 하이닉스도 HBM은 뭐 한 그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정확하게는 추정치밖에 없으니까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기준으로 2017년도, 2018년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일 때, 그때가 돼서야 한 50% 영업이익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넥스틴은 한 50%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분기 실적을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50% 이상 나온다라 그런다면 전 세계에서 얼마 없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정도만 그 정도 나오고 있죠. 근데 넥스틴은 그 정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만 보시면 일단 실적은 진짜 미쳤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이따 뒤에서 보시겠지만 지금 PER 기준으로 10배가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했을 때는 괜찮은데, 중국에 납품을 많이 한다. 요거는 한번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유형자산 양수 결정에 대한 공시가 있었는데, 계약 체결일이 6월 29일이었고, 이게 등기 예정일이 27년 12월 31일입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죠. 3년 남았죠. 그때 보면 양수 금액이 160억 정도인데, 요거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의 토지 및 건물을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생산 라인 증설로 인한 수익 개선 및 고객사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보시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입니다. 용인이 어디죠?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보시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돼서 용인시청에서 이렇게 올린 자료인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고당리 요쪽에 3조 5천억 정도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건설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똑같죠. 처인구 원산면, 그리고 처인구 원산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넥스틴 같은 경우가 중국 쪽으로 지금 매출이 많긴 한데, 우리나라 국내 쪽으로도 혹시나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 쪽으로 조금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도 돌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넥스틴 1분기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직 이게 자료 업데이트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컨센서스인데, 이번 1분기 컨센서스가 매출액 기준으로는 263억이었고 영업이익은 85억이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굉장히 뭐 중소형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1분기부터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꾸준히 저점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번 실적이 실제로 나왔었죠. 이번 1분기 분기보고서가 나왔을 때 보면 매출액이 341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89억이 나왔어요. 341억, 189억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341억 더 높죠. 지금 실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리고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의 전망치가 85억인데 189억 나왔습니다. 거의 더블 나왔죠. 100% 이상이 나왔죠. 굉장히 실적이 지금 예상치 대비해서 또 훨씬 더 잘 나는데 주가가 잘 못 오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출액이 341억이고 영업이익이 189억이면 요거 50% 넘죠? 341억에다가 50%면 170억 정도인데 170억보다 높으니까 189억이니까 55%? 한 5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진짜 미쳤다. 굉장히 뭐 마진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단순하게 한번 볼게요. 지금 영업이익이 189억인데 만약에 이번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이번 올해 동안 이게 189억씩 곱하기 4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죠. 근데 사실 189억에다 곱하기 4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컨센서스를 보고 지금 반도체 산업을 보더라도 훨씬 더 이익은 계속해서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2분기, 3분기를 보면 3분기는 지금 1분기 예상치 대비해서 거의 2배가량 더 높을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 진짜 보수적으로 봐서 그냥 189억을 곱하기 4해서 보면 189 곱하기 4 하면 한 756억이 나오죠. 근데 지금 넥스틴의 시가총액이 6,599억입니다. 근데 759억이다 6,599 하면 PER이 10배 채 안 나오죠. 한번 보시면
6599 나오기 756이었나? 하면 8.72배밖에 안 나옵니다. 요거는 뭐 PER이 아니고 POR 기준이기도 한데 순이익을 조금 더 할인을 준다 그러더라도 PER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안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요 정도로 싼 기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진짜 50% 넘는데 PER이 10배 채 안 나온다? 이런 기업 솔직히 잘 없습니다. 근데 중국 쪽으로 납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요거는 참고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ER이 10배 채 안 되는데 요거 보시면 SMIC 중국 기업입니다. 이거는 중국 기업도 지금 PER이 22.5배거든요. 중국 기업이 22배가 되는데 넥스틴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데 PER이 10배 채 안 나온다. 요거 보시면 진짜 가치 투자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넥스틴 진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만 하죠. 근데 중국 쪽으로 납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틴의 실적 추이를 보시면 2014년도 올해 전망치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609억인데 근데 요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번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189억인데 요거 곱하기 4하면 아까 700몇 억 나왔었죠. 그래서 제 생각은 요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도 40%보다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과거에도 보면 낮을 때가 38%였어요. 마진율이. 그리고 높을 때가 한 49%인데 지금 올해 1분기는 이거는 아직 변경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증권사 전망치가 32%인데 앞서 실제 데이터 나온 걸로 봤을 때는 한 55% 나왔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소 아쉬운 점은 배당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500원 거의 고정 배당인 것 같아서 이번에도 500원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0.78%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이 꾸준히 이렇게 잘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유보율도 높습니다. 이 정도면 부채 비율 낮고요. 그리고 ROE 진짜 미쳤죠. 반도체 기업 중에서 ROE가 뭐 50%막 요 정도 나오는 기업 없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률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진짜 괜찮다. 근데 다소 아쉬운 점은 중국이다. 요거는 뭐 계속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넥스틴의 지금 뭐 대표이사랑 그리고 부사장이랑 이거 제가 한번 이력을 봤는데 KLA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넥스틴에 지금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박태훈 대표이사도 그렇고 윤상복 부사장도 그렇고 전부 다 KLA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KLA가 어디였죠? 앞서 보신 것처럼 넥스틴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브라이트 필드 툴이랑 다크 필드 툴의 요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이고요. KLA가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이 이렇게 지금 잘 넥스틴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홍기 전무님도 KLA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김학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여기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서 넥스틴에 지금 옮겨와서 뭐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넥스틴이 문제점이 뉴스가 안 나옵니다. 뉴스가 이게 잘 없어요. 보면 지금 오늘 지금 찍는 게 5월 14일이거든요. 근데 최근 뉴스가 없습니다. 이것도 보면 넥스틴 관련된 게 잘 없어요. 보면 이거 그냥 곁다리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3월, 4월, 5월 달은 아직 뉴스조차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좀 시장의 주목을 잘 못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다. 그리고 종목 분석 리포트도 없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적 나왔는데 실적 나온 거에 대한 리포트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커버도 많이 하고 IR도 많이 하고 뉴스도 좀 나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없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중 갈등이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일지를 보시면 2019년도에 화웨이에 대해서 수출 규제 대상을 포함시켰죠, 미국이. 그리고 2022년도 9월에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대중 수출 금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 금지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네덜란드랑 일본 뭐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했죠. 일본의 뭐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히타치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얘네들이 이거는 첨단 반도체 장비가 아니야 그러면서 좀 알게 모르게 수출하기도 합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튼 이렇게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때리면 때릴수록
넥스틴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죠. 혹시 나도 수출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2024년도 4월, 지금 불과 한 달 전이죠. 그때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범용 반도체까지 추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넥스틴이 앞서 보신 것처럼 브라이트 필드 툴보다는 다크 필드 툴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고부가 가치 제품은 아니에요. 사실 완전 고부가 가치 제품은 차라리 KLA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거고, 넥스틴은 조금은 범용 제품을 만드는데, 혹시나 넥스틴까지 이게 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넥스틴 같은 중소기업한테까지 이게 번질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도체 규제 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넥스틴 이번 1분기 실적 보셨잖아요.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수주 따내는 것도 보면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중국 쪽으로 반도체를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도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부품 계속 중국으로 팔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 때리고 있는데, 전기차 쪽으로도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관세 100%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조금은 불안하다. 요거는 좀 참고 삼아 보셔야 되고, 요거는 확실히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랑 일본이 참여를 했잖아요. 보시면 네덜란드랑 일본은 대중 장비 수출 통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 그때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얼마나 수출을 했는지, 중국 입장에서는 수입이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네덜란드랑 일본은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조금 감소했죠. 미국은 자기네들이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 근데 미국도 웃겨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수출 규제를 했는데 거의 감소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네덜란드랑 일본은 좀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죠.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그리고 DUV 장비가 있죠. 우리나라는 노광 장비 업체가 잘 없죠. 노광 장비보다는 노광 장비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감광액 같은 소재 같은 거를 납품을 하죠. 그마저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좀 D램, 낸드 쪽에 들어갑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히타치, 호야,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들은 중국 입장에서는 수입을 안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범용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업체들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요거도 보면 기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굳이 가져오진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도체 장비 수출액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넥스틴은 계속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넥스틴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잘 못하고 있는데, 넥스틴은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55%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미국 덕에 중국 물량을 싹쓸이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에 이어서 세계 3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 기업이 바로 SMIC 파운드리라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1위가 대만의 TSMC, 2위가 삼성전자, 3등이 원래 대만의 UMC였는데 지금 3등 SMIC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원래 4등은 글로벌 파운드리, 미국 기업이죠. 원래 AMD의 반도체 위탁을 만드는 위탁 생산 업체였는데 이제 따로 분사돼서 나왔죠.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글로벌 파운드리랑 UMC를 제치고 중국의 SMIC가 세계 3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중국 물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죠. 범용 반도체가 대부분이긴 한데, 여튼 중국의 SMIC가 세계 3위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하는 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면 5나노미터, 7나노미터 첨단 공정은 1단으로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네덜란드의 ASML이 EUV 장비를 중국 쪽에 수출을 못하죠. 이제
미국이 막으니까. 근데 웃긴 게 화웨이가 이번에 웨이트 60이라는 핸드폰을 내세우면서 그쪽에 7나노미터 반도체가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세계에 좀 관심을 끌었는데 EUV로 만들지 않고 DUV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EUV보다 DUV로 만들었을 때 조금 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공정도 한 4배 가량 더 많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반도체 굴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SMIC에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웨이퍼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넥스틴이죠. 앞서 보신 것처럼 SMIC 그리고 뭐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 이쪽으로 납품하는 거를 보셨죠. 그래서 지금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응원해야 되냐? 넥스틴을 투자했을 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여튼 뭐 이건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주요 파운드리 기업 매출을 보시면 이번에 TSMC 줄어들었고요. 작년 4분기에서 이번 1분기 넘어갔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UMC 줄어들었고,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줄어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증가한 곳이 중국의 SMIC입니다. 근데 넥스틴은 중국의 SMIC로 지금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넥스틴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넥스틴의 최대 주주가 어디냐면 APS라는 기업이 지금 최대 주주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지분율이 한 14% 들어가 있고, 지금 지분율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사실 요거는 주식의 지분을 APS의 자회사인 AP홀딩스한테 넘기고, AP 시스템한테 넘겼죠. 그리고 AP 시스템의 돈을 APS가 좀 받아왔다. 그래서 왜 받아왔냐라고 보시니까 APS가 너무 재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영업이 계속 적자고요. 분기 동안 최근 몇 분기야 이거 계속 적자고, 영업이익률도 이거 마이너스 45%면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기업이 지금 재무제표를 한번 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86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금융기관 예치금도 30억밖에 안 되는데, 근데 보면 유동성 차입금이 460억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그리고 금융기관 예치금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교환사채도 100억 정도 있습니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죠. 차입금이 많고 교환사채가 많다는 거는 이자가 계속 나가죠. 그리고 교환사채도 제가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자율이 한 2%대로 좀 싸게 사채를 이렇게 발행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자가, 금융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고, 요거는 단기 순이익을 깎아먹고 현금성 자산도 계속 깎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최대 주주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 밑에 있는 넥스틴한테도 충분히 안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넥스틴에 투자할 때는 좀 참고 삼아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확실히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싸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마진율도 그렇고 진짜 많이 싼 기업이긴 맞습니다. 근데 미중 갈등 그리고 최대 주주가 조금 그렇다라는 것은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기업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포트폴리오에 완전 뭐 많은 비중을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